저는 오늘부로 아내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과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생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69세의 순자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시간.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좌골신경통이 또 도진 것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허리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저려왔습니다. 작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네요. 물리치료라도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순자는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로 받는 돈이 50만 원. 거기서 식비며 공과금이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에 최소 15만 원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남편 영수에게 말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영수가 뭐라고 했는지 순자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참고 살아야지. 요즘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돈만 나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합리적. 영수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영수가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건 언제나 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자신이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거나 새 옷을 사는 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병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새 옷을 사는 건 비합리적이고 낭비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에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솥에 앉혔습니다. 물을 붓고 밥솥 뚜껑을 닫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반 개, 양파 반 개, 청양고추 2개. 재료를 썰면서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잔뜩 잡힌 손,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젊었을 때는 그래도 고왔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손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40년 동안 몇 끼의 밥을 했을까요? 하루 3끼, 1년이면 1000끼가 넘습니다. 40년이면 4만 끼가 넘는 밥을 이 손으로 지었습니다. 설거지는 또 얼마나 했을까요? 빨래는요? 청소는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고 계란 2개를 프라이했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를 먹어야 했습니다. 반숙으로 소금 간은 적당히, 후추는 살짝만. 6시 30분.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에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솥에 앉혔습니다. 물을 붓고 밥솥 뚜껑을 닫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1모, 애호박 1개, 양파 1개, 청양고추 2개. 순자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식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도 영수는 일주일에 2~3번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데 순자 혼자 먹는 밥상에 무슨 돈이 그렇게 드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영수가 먹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주려면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 써봐.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영수는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연금 생활자이긴 했지만 영수는 매일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간다고만 했습니다.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부엌 바닥을 닦고 거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영수가 뭐라고 할까봐.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순자가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가 돌아와서 한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순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뭐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순자는 자주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다음 날이 오고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럼 죽기 전날도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할까요? 문득 순자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에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솥에 앉혔습니다. 물을 붓고 밥솥 뚜껑을 닫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1모, 애호박 1개, 양파 1개, 청양고추 2개. 결혼하고 나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게.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순자는 순순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라고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주변의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 순자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영수에게 뭔가를 사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코트 하나 사도 될까? 하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거절당하고 나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아껴야 해. 작년에 산 코트 있잖아. 그거 입으면 되지. 친구 만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만나지 마. 밖에서 밥 먹고 차 마시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머리는 왜 이렇게 자주 하러 다녀? 2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 하나씩 하나씩 순자의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었고 자기를 위한 소비도 사라졌고 결국 순자는 집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번 안 나가니까 친구들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영수 명의였고 카드도 영수 명의였고 집도 영수 명의였습니다. 순자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저 영수의 아내로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 없이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40년 동안 계속되는 것. 순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게 됐을까? 외도의 발견.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양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일 입고 나가야 한다며 옷걸이에 걸어뒀던 검은색 양복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다가 순자는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가끔 주머니에 영수증이나 휴지를 넣어두고 그대로 세탁소에 맡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왼쪽 안주머니를 더듬었을 때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종이 한 장. 순자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로 귀금속 18K 금목걸이 580만 원. 580만 원짜리 금목걸이. 영수가 누구한테 사준 걸까요? 순자는 천천히 영수증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다림질을 마저 끝내고 양복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얗게 비워지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던 것,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던 것, 저녁에 약속이 있다며 일주일에 2~3번씩 늦게 들어오던 것, 샤워를 예전보다 자주 하던 것, 그리고 지난달에 순자가 나도 목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영수가 했던 대답. 목걸이는 무슨 목걸이. 나이 들어서 목걸이 하면 우습잖아.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그런 남자가 580만 원짜리 금 목걸이를 샀습니다. 누구한테요?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뭔가가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게 아니라 차갑게 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왜 요즘 영수가 순자에게 더 무관심했는지, 왜 이야기를 걸어도 대답을 안 했는지, 왜 밥상 투정이 더 심해졌는지, 왜 순자를 볼 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영수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들 사이를 뒤적거렸습니다. 카드 명세서. 영수는 매달 카드 명세서가 오면 곧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순자가 볼까봐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순자는 확인할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순자는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레스토랑 마이너스 12만 원, 호텔 커피숍 마이너스 6만 원, 백화점 마이너스 48만 원, 레스토랑 마이너스 15만 원, 영화관 마이너스 3만 원, 또 레스토랑 마이너스 18만 원. 한 달에 얼마나 쓴 겁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그런데 물어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영수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 맞아. 나 바람 피웠어. 그게 어쨌다고? 라고 말할까요? 어느 쪽이든 순자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 명의의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제 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69세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순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영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가 알고 있다는 걸.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감정이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던 무언가. 의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습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라는 그 막연한 끈 같은 것. 그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데 그 남편을 떠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순자는 그냥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쓰러짐과 고독.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영수는 아침 일찍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지방에 볼 일 있어서 2박 3일로 다녀올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걱정 마.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속에 여자가 포함돼 있을 거라는 걸.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김밥 코너에 9,900원짜리 세트가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오뎅, 떡볶이가 함께 들어있는 세트였습니다. 순자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김밥 세트를 올려놓고 순자는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9,900원. 예전 같으면 이 돈이면 집에서 밥 한 끼 정도는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사 먹고 싶었습니다.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건 느껴지는데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슬퍼서, 억울해서, 외로워서,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밥을 다시 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지럽다. 순자는 소파에 기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휘청.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라 거실 바닥도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거미줄이 몇 개 쳐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저기까지는 손이 닿지 않아서 그냥 뒀던 거미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겠지. 2박 3일 후면 영수가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순자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영수는 순자의 시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럼 영수는 뭐라고 할까요? 아, 깜짝이야. 왜 이런 데서 쓰러져 있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에휴, 이거 처리하려면 또 돈이 들겠네. 그렇게 말할까요? 순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후자일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순자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 치르는 게 귀찮고 돈 드는 게 귀찮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는 게 낫겠어. 영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순자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손을 움직여 보니 움직여졌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귀찮았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김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의 적막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잠들어서 그냥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뭔가요? 남편의 사랑? 없습니다. 자식? 아들 하나 있지만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친구?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건강? 없습니다. 그럼 순자에게 남은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김밥도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됐습니다. 병원 전화.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가산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보증금 500만 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차리던 40년. 설거지하던 40년. 빨래하던 40년. 청소하던 40년.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림하던 40년. 국이 짜다. 반찬이 맨날 똑같다. 집이 왜 이 모양이냐는 말을 들으며 살던 40년. 그리고 순자가 기억하는 장면 하나. 3년 전 순자가 심하게 아팠던 날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요. 너무 아파요. 영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축구 경기 보는 중이야. 끝나고 경기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경기가 끝나고 영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네. 병원 문 닫았을걸? 내일 아침에 가. 순자는 그날 밤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수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자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보호자님?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죄송한데요.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주셨거든요. 그 돈으로 식비랑 공과금 내면 제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네.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0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 통장은 환자분만 아시고 비밀번호도 제가 몰라요. 하지만 보호자님, 환자분이 지금 매우 위급한 상태입니다. 알고 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환자분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보호자님, 그게 무슨... 환자분이 3년 전에 제가 아팠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축구 경기 보는 중이니까 경기 끝나고 병원 가자고 하셨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경기 끝나니까 이제 늦었다고 내일 아침에 가자고 하셨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혼자 견뎠어요. 다음 날 병원 가니까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보호자님, 그리고 이틀 전에요. 제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1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 갔어야 하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병원비를 내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분이 항상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아내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40년 했으니까 이제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환자분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보호자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진심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전해주세요. 순자는 오늘부로 아내직을 사직한다고요. 40년간 수고했으니 이제 쉬겠다고요.
보호자님, 그리고 혹시 환자분 휴대폰에 미정이라고 저장된 번호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마 그분이 보증금 500만 원 정도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자분이 그분한테 580만 원짜리 금목걸이도 사주셨으니까 환자분을 아끼시는 분일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영수가 아니라 순자 자신을.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선택일까요? 40년을 헌신한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의 생명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일까요? 순자는 몰랐습니다. 잘못인지 아닌지. 하지만 확실한 건 순자는 더 이상 영수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정년퇴직 선언.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둔 걸까요? 아니, 정확히는 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걸까요? 죄책감이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이 밀려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쏟아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아니, 공허하다기보다는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순자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의무감, 책임감, 그래도 부부인데라는 막연한 끈, 다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에 사온 김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순자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몇 가지 반찬들. 영수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의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양복, 셔츠, 바지, 넥타이. 40년 동안 순자가 다림질하고 세탁하고 정리해둔 옷들. 순자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다림질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마 지금쯤 병원은 난리가 났겠죠. 보호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으니까. 다시 전화가 올까요? 순자는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툭! 전화선이 빠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순자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영수의 휴대폰에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가 병원에 갈까요? 아니면 영수는 그냥 혼자 죽을까요?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영수 없이 사는 삶. 상상이 안 됐습니다. 40년 동안 순자의 삶은 영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영수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영수가 먹고 싶어 하는 반찬을 만들고, 영수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영수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리고, 모든 게 영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영수가 없으면 순자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순자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어떤 건지 순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69세의 나이에 순자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가 아닌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잠 잤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푹 자본 게 얼마만이지? 몸이 가벼웠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밥 차렸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국이 짜내라고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빵을 꺼냈습니다. 토스터기에 넣고 구웠습니다. 냉장고에서 버터와 딸기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사치라며 사지 못하게 했던 고급 커피 원두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원두는 몇 달 전 마트에서 할인할 때 순자가 몰래 산 것이었습니다. 영수 몰래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마셔보려고. 순자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순자는 버터를 바르고 딸기잼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이 아니라 베란다 작은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버터의 고소함과 딸기잼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슬퍼서?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 아침의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순자는 언제부터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느라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었는데 순자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토스트를 다 먹고 나서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컵 하나, 접시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는데 오늘은 컵 하나, 접시 하나. 너무 간단했습니다. 순자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밖으로. 순자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코트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삶.
순자에게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순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문득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순자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반겼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메뉴판을 봤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아이스로요? 따뜻한 걸로요. 네, 5,500원입니다. 5,500원.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인데 커피 한 잔에 5,500원. 예전 같으면 절대 안 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순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냈습니다. 커피를 받아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커피 한 잔, 창밖 풍경, 따뜻한 카페, 그게 전부였지만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순자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영수는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자는 순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그리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영수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만 틀어줘야 했는데 오늘은 순자가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드라마. 순자가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밤의 별, 반짝이는 별들. 순자는 오랜만에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영수 없이 사는 삶.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됐습니다. 69세.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순자로 사는 삶의 시작. 40년 동안 영수의 아내로 살았으니 이제는 순자로 살 차례입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겁니다. 토스트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뭘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찾아갈 겁니다. 순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순자는 몰랐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는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8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습니다. 순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순자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물감을 섞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색이 번지는 걸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수채화 반에 다니는 7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살아요. 10년 됐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조금씩 자기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팠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자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았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 나도 웃을 수 있구나. 그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의 자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9세.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 있어. 10년을 더 산다면 79세. 20년을 더 산다면 89세. 그 시간 동안 순자는 순자로 살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순자로. 그게 순자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순자는 복지관 친구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길을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었구나.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꽃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다 거기 있었는데 순자만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순자는 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